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대구 가톨릭대학교 인터넷 방송 CUI-TV 모두에게 해피타임입니다. 몰랐던 거야 눈부시게 기쁠 때 너의 하늘이 되어 온 세상 가득히 축복을 함께 너와 노래하고 싶어 내 작은 가슴에도 사랑은 있어 하나가 아닌 수많은 의미 되어 하나도 깨져버린 내 마음의 조각들을 네 맘속에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숨결 느낄 수 있어 아무런 그런 사랑은 난 너네 사랑은 누구나 필요한 선물이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니 나를 영원히 사랑해준다던 너의 그 약속을 잊으면 안 돼 나도 너를 사랑해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숨결 느낄 수 있어 아무런 úmim없는 그런 사랑은 난 너네 사랑은 누구나 필요한 선물이잖아 내게 줄 수 없겠니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게 보여줘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숨결 느낄 수 있어 아무런 úmim없는 그런 사랑은 난 너네 사랑은 누구나 필요한 선물이잖아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숨결 느낄 수 있어 아무런 úmim없는 그런 사랑은 난 너네 사랑은 누구나 필요한 선물이잖아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숨결 느낄 수 있어 아무런 úmim없는 그런 사랑은 난 너네 사랑은 누구나 필요한 6월 9일 첫 곡으로 쉘의 작은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조금 기분 처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예요. 저희 모두에게 해피타임이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요. 2009년 9월에 대학생 청취자분들이 막 캠퍼스를 누비기 시작할 때 저희 모두에게 해피타임도 청취자분들 다시 만나러 올 거예요.
너무나 긴 공백이지만 조금 느긋하게 저희를 기다려 주신다면 모든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 꼭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방송 다시 듣기 매주 한 회씩 3번만 반복해서 들으시면 다시 만납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할게요. 해피타임답게 신나게 씩씩하게 시작할게요. 오늘 모두에게 해피타임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까지 모두 대방출할 예정이에요. 지난 한 주간 글 올려주셨던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음악과 코너 사이사이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글 올려주신 분들, 노래 신청하셨던 분들, 1분 1초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김영민님의 신청곡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들었던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참 공감이 가는 곡이랍니다. 듣는 동안만이라도 학우분들의 스트레스가 확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SES의 라켓나라 신청하셨어요. 듣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박경민 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경영학과 04학번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시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앞으로도 쭉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CYTV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어도 여전히 응원의 사연 보내주시는 박경민 님이 있으셔서 앞으로의 긴 헤어짐이 더욱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이 더 깊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경민 님이 방송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에 사연을 또 올려주셨어요. 특별히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이네요. 다음 학기에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길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참, 그리고 좀 중요한 이야기시라고요. 저에게도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한 여자가 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어려워 보이지만 알아갈수록 허점도 많고 너무 착하고 특히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만나는 9월에는 그녀와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또 축하해달라는 사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작성자 명이 되게 특이해요. 족발 모임 회원님. 네, 보고 싶어요 양호형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양호 오빠는 저희가 첫 번째 방송 때 살짝 언급했었죠. 저희 모두에게 해피타임의 두 번째 지원군입니다. 네. 매달 정기적으로 족발을 먹던 저희 족발 모임 회장 양호영 보고 싶습니다. 양호영이 학교를 간다고 떠난 후 족발을 못 먹고 있습니다. 회원이 저뿐이었으니까요. 언제 대구 놀러 가면 꼭 족발 사주세요. 그리고 추신으로 전역한 지 7개월이 넘어갑니다. 여자친구는 언제쯤 생깁니까? 하셨네요. 네, 양호 오빠 족발 모임 회원님 잘 챙기세요. 달랑 한 명 있는 회원마저 탈퇴하겠네요. 이상훈님 양호 오빠와 조만간 족발 모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신으로 남겨주신 내용 저희 모두에게 해피타임이 바로 꽃밭인 거 아시잖아요. 9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희랑 데이트합시다. 데이트 신청 미리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언론영상학과 4학년 김준영님. 1학기 라디오 방송이 오늘 막방이라니 아쉽네요. 이렇게 2학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곧 있을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에요. 2009년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는데 잠시 지나온 뒤안기를 생각해보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무언가 목표에 대해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지 또 지난 학기 계획대로 잘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그것 때문에 더욱 우울해지는 하루네요. 이렇게 답답한 생각에 저는 혼자 여행을 가곤 합니다. 잠시나마 지친 일상의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도 여행 중이랍니다. 청취자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땐 잠시 하던 일 멈추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하셨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훌쩍 떠날 수 있는 김준영 씨의 지금, 이 현재가 너무너무 부럽네요. 네, 마지막 사연 브로스님의 사연입니다. 추억 그 첫 번째. 제목이 되게 심오하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구란 이름으로 말이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서로 너무 소중한 친구였어요. 서로가 힘들 때 함께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절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리지만 오빠인 저에게 충고도 해주고 그렇게 엄마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잦은 다툼으로 힘겨워할 때면, 그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헤어지란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힘들어도 그런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참아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 단지 그녀가 힘든 게 싫을 뿐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웃으면 나도 웃고 네가 울면 나도 운다고. 추신으로 이 이야기 연재하실 거라고요. 친구란 이름의 추억 속 사랑, 그녀를 향한 브루스님의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추억 속 사랑 이야기는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일 때쯤 들려주세요. 특별한 당신의 이야기. 네, 예지 작가가 소개하는 특별한 당신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사연 소개해드리고 나면 3달 동안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안 좋고요. 이제 거기다 날씨까지 되게 흐리더라고요. 이제 저 말고도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제 컨셉대로 발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상큼합니다. 우리 예지 작가가. 오늘 사연은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네, 6월 9일 당신의 특별한 이야기는 조금은 진지한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닉네임으로 남겨주셨어요. 예비역 병장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역 병장입니다. 학교에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이렇게 한풀이 삼아 적어봅니다. 06학번인 저는 남들보다 학교를 1년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05학번이랑 나이는 같지만 이제 06학번은 제가 한 살이 많아서 그런지 불편해서 쉽게 다가오지 못했고 같은 나이인 05학번은 후배로 알았기 때문에 성격이 활발했지만 학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강 파티를 하는데 저기 멀리서 정말 예쁜 여학생이 쑥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노느라 바빴지만 저는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가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아쉬웠지만 그래도 서로 대학교에 아는 친구가 많이 없는 터라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가족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주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 친구도 제 전화를 아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마움 플러스 사랑 플러스 우정으로 이어졌고요. 100일 휴가 때 당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것은 일병 정기 휴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휴가 때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근황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인사를 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보고 싶었지만 저의 현실은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물어봤지만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병장으로 진급을 했고요. 몰래 휴대폰을 부대에 들고 가서 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왠지 저는 그 친구일 거라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그 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벽 늦게까지 문자를 했고요. 그런 생활을 10일 정도 한 후에 저는 말년 휴가를 나가게 되어 제일 첫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본 우리는요,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흔들면서 거리를 다녔고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년 동안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1년 전에 남자친구를 사귄 후에 그 남자친구가 의처증이 있어서 자신의 폰도 부셔버리고 미니홈피 메신저도 모두 탈퇴시켜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고 잦은 폭력과 영상통화 폰을 사주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생활 감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졌다 붙었다를 1년 반복하다가 이제 정말 헤어지고 어떻게 제 폰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 이렇게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고백을 했고요. 당연히 바로 오케이라는 답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문자를 먼저 하고 정말 애인에게 하듯이 모든 행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녀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여서 2시간이 걸리는 곳을 달려가서 아이스크림만 잠깐 전해주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휴가 10일 중 5일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고 남은 5일은 설 연휴라서 이제 그 친구는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향에 예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귀 전날까지도 연락을 잘 하면서 지냈기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정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전화를 했는데 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하루 종일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나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고. 문자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복귀를 하려고 집을 나왔고 복귀하기 전에 전화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정말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대에 복귀를 했고요. 말년 병장이라 편하게 침상에 누워 있다가 그녀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할 얘기가 뭐냐고, 궁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예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저랑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축하해. 이렇게 문자하면 안 되잖아. 이번엔 안 좋은 일 없이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오래오래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저랑 연락도 되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역을 하고 예비역 복학생이 되어서도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다시 잘 될 수는 없을까 생각도 많이 나고요. 기다리면 언젠간 연락이 올까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잊으려고 해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비역 병장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두 분의 첫 만남, 그리고 이어진 군입대, 그녀의 갑작스런 연락 두절과 1년 만의 재회, 그녀의 불행한 사랑까지. 거기에 예비역 병장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졌네요.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딱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들의 인연은 과연 어떤 인연인지, 그 인연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비역 병장님 듣고 계시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날 사람은 언젠간 꼭 만나게 된다는 말 있죠? 그분과도 인연이 있다면 꼭 다시 만나실 거예요. 우리 인연을 한번 믿어봅시다. 네, 그럴까요? 네.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듣고 올게요.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작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있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있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김인혜 PD가 전하는 알림말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새로 업데이트된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식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노동부 취업 역량 강화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는 취업 준비생들의 전공별 능력과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취업 전략을 수립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캠프의 시행 일자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입니다. 신청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6월 8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학생처 주관으로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구 가톨릭대 축제 개선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동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향후 우리 대학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열립니다. 심사 후 선발하여 2학기 초 좋은 의견을 제출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활 톡톡. 생활 속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생활톡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생활톡톡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이제는 정말 매일 잊지 말고 기억해두고 꼭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면 찾아오는 습기와 악취. 먼저 습기. 신발은 빈병 2개에 한 짝씩 걸쳐놓기로 했고요. 눅눅한 음식은 전자레인지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악취. 냉장고 안 음식 냄새는 여러분들의 소주를 양보해서 해결하기로 했었죠. 모두들 잘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럼 오늘의 생활 상식, 생활 톡톡은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효민 작가. 오늘 생활톡톡은 재활용을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투명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는 정말 많은 곳에 이용돼요.
매니큐어를 가죽 벨트의 구멍에 발라두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도금된 액세서리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두면 벗겨지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스타킹 올이 나갔을 때는 올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해요. 그 밖에 가구에 흠집이 생겼을 때 가전제품의 돗자리에 떨어진 담뱃불 흔적을 말끔하게 해주는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유분이 많은 크림. 얼굴에 바르지 말고 몸에 발라주세요. 몸은 얼굴에 비해 건조하므로 몸에 사용할 때는 그다지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꺼림칙하다면 가방이나 지갑 등 오래 사용해서 때가 낀 가죽 제품에 크림을 적당량 바르고 면으로 된 수건이나 티슈로 닦아주면 묵은 데가 쉽게 없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닐봉지. 장 보러 갈 때 적당한 크기의 것을 편리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켠 후 비닐봉지를 모니터에 대면 전자파로 인해 비닐봉지를 종이처럼 쉽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지 접기를 하여 큰 봉투는 큰 딱지, 작은 봉투는 작은 딱지로 접으면 쉽게 구분이 되겠죠? 티슈 박스에 별도로 모으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생활톡톡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을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어려운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겠죠? 오늘 생활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우리 막내 효민 작가가 마냥 어리고 귀여운 막내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경제를 생각해서 기특한 생활톡톡을 준비했네요. 어떠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주 귀중한 생활 지식, 생활 센스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알고 보니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네요. 저도 이렇게 매주 유용한 정보를 얻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신기하고 재미있는 생활톡톡.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정보들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요. 혹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답을 못 찾겠다 하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도 해보세요. 저희가 정확하고 빠르게 생활톡톡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자체 제작한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채연의 흔들려. 신나게 들으세요. 언제나 너는 날 편하게만 대하려 하고 요즘엔 그 흔한 꽃 한 송이 선물도 안 해 여자
어제 들었어? 뭘 들어? 아직도 우리 학교 라디오 방송을 몰라? 어제 내 사연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야, 무슨 내용을 방송하는 거야? 학교 생활이랑 축가 사연 등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그럼 나도 사연 하나 보내볼까? 6시가 다 됐네. 난 그럼 본방사수로 간다. 야, 같이 가! 매주 화요일 6시 CUITV 모두에게 해피타임.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타깝고 슬픈 사연입니다. 저희 해피타임 식구들과 모든 청취자분들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사연이에요. 슬픈 어느 날 님의 사연입니다. 6월 1일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ROTC를 나와서 장교가 되기를 꿈꾸었던 친구가 훈련 도중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 뒤 백혈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행히 골수가 있어 이식을 했고 저는 무척 기뻤고 또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학교 생활을 핑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설날이 마지막으로 그 친구의 얼굴을 본 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병마와 싸웠을지, 그래서 얼마나 야위어 갔을지, 더욱더 미안하고 가슴 깊은 곳, 그 아주 깊은 곳부터 아려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나온 친구였는데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워낙 활달하고 밝은 친구였으니까요. 우리가 많이 빌어주었기에 지금도 부르면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정환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재석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웃어보세요. 평소 밝고 활달하셨던 정환 씨는 친구가 슬픈 추억에 빠져 힘없이 지내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계실, 또 편안히 계실 정환 씨 생각 딱 한 번만 슬프게 하시고요. 그 다음부턴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추억하자고요. 아셨죠?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값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슬픈 어느 날님의 신청곡 안재욱의 친구 보내드렸습니다. 시네마 큐. 밤마다 내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던 침대 위 큰 고민형이 어느 날엔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책상, 컴퓨터, 침대, 크고 작은 화장품들부터 연필, 지우개, 손톱깎이, 심지어 작은 먼지들까지 내 방의 모든 내 것들이 나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줄 신나는 상상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법의 아크맨라 석판을 옮겨온 우리의 대단한 주의 작가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양주희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전편에 이어 2년 반 만에 돌아온 박물관은 살아있다 2입니다. 2006년도에 개봉하여 전 세계적으로 5억 8천만 불을 벌어들인 작품인데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기억하시죠?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은 기대 가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였는데 후속편이 나오면 전편보다 못하대 재미없다던데 하시지만 다들 보러 가시진 않나요? 저도 소우1을 보고 나서 너무 잔인하다 괜히 봤어 하면서 소우의 6번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실 미국식 코미디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박물관은 살아있다 1이 46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흥행에 일가견이 있는 코미디 배우 중 한 명인 벤 스틸러가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도 얼마 전 영화를 보고 왔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5남녀 어린이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3분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화관으로 향하는데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을 보니 괜히 저까지 들뜨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록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랄까요? 잠시나마 1초 정도 느꼈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2는 원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간답니다. 야간 경비원이었던 레니가 마이더스의 손으로 탈바꿈하여 데일리 공구회사의 사장으로 등장하는데요. 부를 누리는 반면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레니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 옛 생각이 나서 자연사 박물관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전편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번 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인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박물관 장소만 바꾼 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던 모든 조각상들과 전시품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2는 가족 코미디 장르의 기본 공식은 벗어나지 않지만 전편을 능가하는 강한 웃음으로 돌아왔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감동적이고 흔한 마무리로 깔끔하게 끝낸 것도 같고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도 없고 웃고 즐기기엔 부담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살짝 로맨스까지 가미했으니 바람직하고 적절하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다시 태어난 것 같네요. 문득 어렸을 적 재미있게 본 토이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방 안에 있던 인형들과 장난감, 로봇들이 살아 움직이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영화였죠. 어릴 적 이런 상상들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순수했었는데, 그죠? 이젠 우린 성인이니까 방 안에 인형들이 아닌 스케일을 조금 넓혀 박물관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너무 터무니없다고요? 상상이 안 되신다면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를 가까운 DVD 대여점이나 여gang 안에 들려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사연을 올리셔서 뽑히신 분들은 공짜로 영화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참 쉽죠잉. 박지성 같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박물관은 살아있다 2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화를 보러 가시기 전에 세계 역사와 위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남들이 웃지 않는 장면에서도 혼자 미소를 지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남들이 다 웃을 때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돼요. 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을 즐겨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학우님들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영화 대사처럼 우리 현재를 한번 즐겨보자고요. 공부는 힘들겠지만 까짓것 즐기면서 해보자고요. 시험이 끝나면 신나는 방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와, 상상만으로도 스릴 넘치고 스펙터클한데요. 주희 작가의 생생한 영화 소개를 듣고 나니까 저도 빨리 영화 보러 가고 싶어지네요. 오늘 당장 심야로 박물관이 살아있다 2 보러 갈까 봐요. 여러분은 리안나의 엄브렐라 듣고 오세요. Rihanna, good girl going bad. Take 3, action. No clouds in my stones. Let it rain. I hydroplane in the bank, coming down like a Dow Jones. When the clouds come, we gone. We Rockefeller, we fly higher than weather, and cheap vibes are better. You know me. In anticipation for precipitation, stack chips with a rainy day. Jay, Rain Man is back with Little Miss Sunshine. Rihanna, where you at? You have my heart, and we'll never be worlds apart. Maybe in magazines, but you still be my star, baby. 'Cause in the dark, you can't see shiny cars, and that's when you need me there. With you, I'll always share. Because when the sunshine, we shine together. Told you I'll be here forever. Said I'll always be your friend. Took an oath, I'ma stick it out to the end. Now that it's raining more than ever, know that we'll still have each other. You can stand under my umbrella. You can stand under my umbrella. Ella, 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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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my
오늘 클로징 멘트는요, 청취자분이 직접 작성해 주신 글로 채워볼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살짝 깔리는 BGM까지 직접 선곡해 주셨고요. 또 노래도 선곡해 주셨어요. 글과 BGM의 완벽한 조화, 예쁜 노래 선곡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광고 홍보 전공 06학번 전현우님의 센스 만점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그래, 우리 둘은 늘 그래왔다. 서로가 이어지지 않은 방파제에 놓인 등대 마냥 만날 수 없었고 손잡을 수 없었다. 서로에게 손짓하고 빛을 뿜었지만 서로를 향해 달리지 않았다. 멀뚱멀뚱. 그래, 그게 우리의 거리였으니까. 눈치만 보던 하루하루가 충분히 슬펐고 충분히 답답했다. 아무것도 없다고만 느껴지던 2006년 7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줍잖은 이별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때문에 그의 여름이 더웠는지 평년에 비해 시원했는지 같은 사소한 기억 따윈 나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 그저 모든 게 공허했고 누군가를 만나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내가 슬프다라는 감정만 꾸역꾸역 삼킨 기억 정도. 결국 추억과 기억의 차이는 그녀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의 차이다. 2년을 조금 넘긴 이 시점에서 난 그녀에게 조금은 급하게 다가갔고 또 이 기억들을 다시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순간이 무의미한 기억이 아닌 애틋한 추억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영원히 추억되길 바라고 그렇게 널 사랑한다. (6월 9일) 마지막 곡 전현호님의 신청곡 제주소년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연출 김인혜, 작가 양주희 정예지, 엔지니어 김효정 권효민, 아나운서 저 김윤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수요일 6시 남종훈 DJ가 진행하는 아브라카타브라 이어서 들어주세요. 대구의 배칠수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있다가 다시 만나요. 쓸쓸한 전화박스 옆에서 오래 바라본 사랑도 무덤덤해지듯 그녀의 등 뒤로 저무는 겨울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그저 평범한 구름뿐 여름에 감춰두었던 새의 둥지를 드러낸 겨울나무 이젠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은 내 어린 사랑 부디 이 겨울이 가고 또
새로운 겨울도 지나 노란 낙엽이 흩어질 때 아직 서로를 믿고 있다면 그대여 마지막 춤은 나